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은 수 있어서 빠르게 시험 끝나고 자신으로 좀 나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구조물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조물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돌림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돌림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자소서 주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아이들 자소서를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물리월에 있다가 물투 갔다가 요번에 다시 여러분들 커리에 물리월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자, 물질의 안정성은요. 아가들아, 지금 선생님이 뭐 하게? 뭐 하고 있게? 내가 뭐 할게? 내가 뭐 하게? 이거 이랬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을 하려면 물체가 통으로 위치가 이동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이 문은 여기는 절대로 위치가 안 바뀌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이랬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자, 뭐 하고 있냐? 문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다라고 표현하죠. 문을 사실은 열려면 우리나라 옛날식 미닫이 이렇게 해야 여는 겁니다. 됐죠? 나 지금 문 뭐 하고 있게요? 문 뭐 하고 있어요? 네, 당기는 힘을 줘서 문을 뭐 하고 있게요?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문을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회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예 회전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뺑뺑뺑 도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의 축, 저 경첩 됐어요? 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이용해서 물을 회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 문한테 가했더니 제가 돌아가 회전시켜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물체를 회전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분리해서 약속한 거야.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저는 물체를 회전시켰는데 그럼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물리 용어를 해석했을 때 가장 잘못된 해석된 이름 중에 하나가 돌림힘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실제로 돌림힘 그러면 힘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절대로 힘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위도 뉴턴을 쓰지 않습니다. 힘이 아니니까. 돌림힘은 힘이 아니고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1이라고 합니다. 1. 됐죠? 네.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1이라고 하고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은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힘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토크라고 하는 원어를 그냥 쓰기도 해요. 토크야 토크. 토크.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써요. 돌림힘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타우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 감마, 타우 이런 식이야. 타우라고 읽어. 타우. 그래서 네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토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크 값을 얼마 줬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전문 용어로는 자 타우라고 하고 토크라고 읽는데 이걸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 한국말로는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해석된 것 중에 제일 나쁘게 해석된 게 뭘까요? 무중력. 중국 놈들이 한자로 쓴 걸 그대로 읽어서 무중력이 된 건데 무중력이 무슨 말이게? 무, 중력. 우리 뭐라고 느껴져요? 중력이 없어 이 뜻이죠. 이게 뭔지 알아요? 중력만 작용해. 중력밖에 없어 이 뜻이야. 신기하죠? 신기하죠? 무중력 상태는 중력만 받는 상태를 무중력이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중력은 두 개가 있어요. 아예 중력도 없는 상태와 중력만 받는 상태.
신기하죠. 그래서 제일 잘못된 언어 표현이 무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돌림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임이라고 해서, 돌림임은 뭐냐면 이렇게 벽에 나사를 이용해서 나무판을 이렇게 돼서 연결해서 고정시켜놨어. 자, 이 나사로 고정시킨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받침점,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돌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알만큼 떨어진 곳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누르는 힘을 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물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회전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돌린 거죠. 돌림힘을 준 거예요. 되겠냐? 예를 들어서 16N의 힘으로 눌렀어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그러면 저는 저 물체한테 돌림힘 얼마 준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그 위치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한 값. 그러니 저는 16N이라는 힘을 줘서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물체를 회전시켰어요. 제가 준 돌림힘은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래서 저는 이 물체한테 20Nm라는 돌림힘을 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힘이면 단위는 뉴턴이어야죠. 근데 뉴턴이 아니고 뉴턴 미터라고 해요. 힘이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물체한테 작용한 돌림힘은 20Nm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체한테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서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돌림 힘이다. 이것 때문에 회전하는 거다. 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림 힘이요. 사실은 배우는 건 되게 낯설지만 사실은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유딩 때 아빠랑 놀이터에 가면 늘 타는 거 있었죠. 뭐 시소 맞냐? 거기에 우리 아빠가 앉아 있어요. 우리 아빠는 80kg짜리 아빠가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에 앉잖아요. 그래서 유딩애가 이렇게 앉아서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유딩아이가 20kg야. 그러면 받침점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앉아야 아빠랑 균형을 유지할까요? 이 얘기였어. 이거는요. 사실은 아빠는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수직 방향으로 아빠의 무게만큼 누르는 힘을 줘요. 무게. 얼마? 80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하니까 얼마? 800N에 누르는 힘을 줘요. 그래서 아빠는 사실은 이 면을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됐죠? 네. 800N의 힘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꾹 눌러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되게끔 회전시키는 돌림 힘을 주고 있는데 회전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눌러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향의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줬을 때 그 크기가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이거예요. 납득하죠? 네. 그러면 아이는요. 지금 반대편에서 200N이라고 하는 무게로 누르고 있네. 근데 얘는 중심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어야 돼? R. 그래야 평형을 유지하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4m야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됐죠? 그랬을 때 머리 있으면 생각해 볼래? 자, 아빠와 아이가 준 힘의 크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라고 하면 네, 힘의 크기 비율이 4대 1이니까
거리 비율이 얼마? 거꾸로 1대 3이면 곱한값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용한 힘의 크기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4대 1이기 때문에 길이 비율이 1대 4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4m 떨어진 곳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 얘기 하는 거야. 됐니? 이게 돌림 힘 평형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돌림 힘 평형이라고 해. 시계 방향의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 이게 돌림 힘 평형이야. 알겠어? 그래서 돌림 힘이라는 건 힘이 아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돌림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 거리의 곱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문이 회전하는 거다. 점검해놔. 느껴봐. 더 적은 힘으로 같은 크기의 돌림 힘을 주고 싶으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그러면 힘의 크기가 줄어. 그러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문을 회전시킬 때요. 저는 건축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과거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물체를 회전시킬 때요. 저는 좀 힘을 적게 줘서 잘 돌아가게 하고 싶어. 그거죠? 그죠? 네. 그럼 힘을 적게 주려면 이 받침점으로부터 이 문고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여야 되니? 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세요. 전체 모든 나라의 문고리 어디 있어요? 얘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 문고리 있죠. 저는 디자인도 예쁜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서 문고리 여기다 달래요. 개새끼죠. 문 못 열어요. 알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문고리가 있어야 이걸 잡아당길 때 힘을 조금만 줘도 쉽게 문이 열리는 이유가 됐죠? 네, 거리가 멀수록 힘의 크기가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돌림의 평형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어. 되겠지? 이거야. 그래서 문고리를 경첩 바로 옆에 달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납득이 되냐? 이런 것들이야. 너네는 그냥 습관적으로 문고리 저기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과학적 근거를 두는 게 얘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내가 앉을 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수 없구나. 떨어진 거리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돌림힘 평형 때문이구나. 인 거죠. 알겠어?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걸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인간들이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부터는 원래 중학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보 중학교 과학책을 배우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과 에너지를 배우는 그 단원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한 일들, 도구의 종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바로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싸그리 다. 자, 그 중에서 인간들이 사용했던 도구 중에 가장 최초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의 기본이 뭘까요? 지뢰라는 도구고 그게 시소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뢰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한쪽에 받침점이 쏠려 있는 구조. 왜? 어차피 힘은 먼 곳에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200N의 물체를 올려놓으면 얘는 수직 방향으로 200N의 힘을 누르는 돌림힘을 주겠죠. 근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m야. 그러면 얘를 그래서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 힘을 많이 줄수록 잘 들어 올리겠지만 최소한의 힘은 돌림힘 평형이 되는 그 힘부터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이 받침점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 이제 알겠어? 자, 길이비가 1대 4야. 힘의 비 얼마? 4대 1인 힘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50N의 힘만 줘도 이게 됐어. 들어 올릴 수 있네요.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지뢰는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를 돼서 물체가 누르는 힘을 받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용점, 그리고 받침대를 놓는 여기를 받침점, 그리고 힘으로 꾹 누르는 이 부분을 힘
작용점, 힘점이라는 이 지뢰에 3요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싸그리 그냥 다 지뢰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중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지뢰에서요. 이 세 점의 위치가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있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 있는 이 구조가 가장 스탠다드해. 이걸 일종지뢰라고 할게. 몇 종지뢰?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래. 근데 요거의 위치를 바꾸게. 요거의 위치를 바꾸면 그거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잖아.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에 힘점 구조이면 이거 이종지뢰라고 나는 부를 거야. 기본 구조에서 이 두 개가 바뀌면, 그렇죠? 뒤에 있는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의 구조인데 이렇게 된 건 마지막 3종지뢰라고 나는 구분해서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요 1종지뢰 이용한 게 뭐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림 해도 보면아 뭐냐? 그게 지뢰야. 가위가 지뢰야. 너네가 여기다가 종이 이렇게 해놓고 종이를 짝짝짝짝 자르는 이 부분이 작용점이야. 받침점은 어디냐? 이게 받침점이야. 힘 어디다 주고 있냐? 여기다 주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게 가위야. 알겠어? 지뢰를 이용한 거야. 되겠냐? 하겠지. 하겠지. 됐어?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뢰를 사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위가 그래. 이종지뢰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뭐이냐? 말하래 빨리. 훅! 이게 뭐냐? 호치키스. 또 뭐 있냐? 이거 뭐 그린 거냐? 아이! 이거 뭐 그린 거지? 이거 뭐 그린 거지? 이거 이렇게 내리면 칼이 내려와서 이 새끼 잘라버리죠. 작두. 옛날에 이걸로 처형시켰잖아. 중국 새끼들이. 개작두, 용작두. 알겠어? 요즘에 이거 어디서 써? 한약방에서 한약재 자를 때 쓰잖아. 알겠어?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무슨 점? 여기가 무슨 점? 이게 무슨 점? 받침점. 됐어? 이 새끼 대가리 자르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내가 힘주면 여기가 무슨 점? 힘점.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종지뢰. 맞아. 이거 이용한 게 뭐 있어? 이거 뭐냐? 병따개. 야! 그림 얼마나 잘 그렸네 이 새끼들이. 병따개. 여기 무슨 점? 어느 뚜껑 놔야 되냐? 요거 들어 올려야죠. 이건 누르고 있죠. 그냥 이거 뭐예요? 진짜 병뚜껑 들어 올리는 이 부분이고 작용점. 여기가 무슨 점? 힘점. 이거야 병따개가. 알겠어? 그랬을 때 보면 이 길이 그림 잘 그렸는데 이 개음식이들이 정신 안 차려? 그림도 못 봐? 여기 1m, 여기 1m. 이 병뚜껑 들어 올리려면 200N의 힘 필요해. 됐어? 라고 치자. 그럼 내가 여기서 줘야 되는 힘 200이 아니야. 잘 봐. 정찰 봐. 얼마 줄 아세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 아니야. 길이는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 받침점이 앞으로 빠졌잖아. 그러면 작용점까지의 길이 얼마? 1. 힘점까지의 길이 얼마? 2. 이래. 알겠어? 네. 그래서 길이비가 1대2니까 힘의 비는 2대1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100N의 힘만 주고 들어 올리면 뚜껑이 따져. 이 얘기잖아. 납득하냐? 항상 길이는 받침점으로부터 된다. 되겠지? 이게 이종지뢰야. 3종지뢰에 뭐 있을까요?
죽여. 헛소리하면 죽을 거야. 낚싯대. 우와! 잘하네. 낚싯대죠. 내가 이렇게 낚싯대 잡고 있고 릴 이렇게 돌리면 저기서 물고기 올라오죠. 자, 빨리 찾아. 받침점 어딨어? 여기가 받침점이죠. 됐어. 힘점 어딨어? 끌어올리는. 아니요. 이거 돌리는 여기다 힘 주는 거야. 이거 돌리는 거 힘 주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 자극점 어딨어? 물고기 끌어올리는 여기가 자극점. 받침점, 힘점, 자극점. 알겠어? 삼중질이야. 물고기가 100m짜리 물고기인데 힘 얼마 줘야 돼? 요 길이가 1, 요 길이도 1이야. 그럼 잘 봐. 길이 1대 2. 2대. 되겠어? 그러면 힘의 비 2대 1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힘 얼마 줘야 돼? 물고기 무게의 2배야. 2대 1. 얼마? 200N의 힘 줘야 돼. 아빠가 맨날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딱 잡으면 오 상어야! 그래서 막 돌잖아. 근데 옌병아 올라오는 건 멸치잖아. 우리 아빠가 뻥쟁이야? 아니죠. 왜? 힘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알겠어? 이런 바보 같은 도구 왜 써요? 이런 바보 같은 도구 왜 씁니까? 라고 하면 보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가장 유리한 장소가 어딘데? 물이잖아. 거기서 빨리 끄집어내면 내가 이겨. 맞아? 이거잖아.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내가 이거 눌렀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이거 누른 길이가 1m야. 그럼 이 새끼 올라간 길이는 얼마냐? 생각해 빨리. 생각해봐. 이거요. 1대 4죠. 길이. 되겠냐? 되겠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길이가 1이라고요. 이 길이가 4였다고요. 근데 내가 힘을 줘서 눌러가지고요. 이 시소가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그랬을 때 이거 내려온 길이가 1이라고요. 이거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고요? 4예요. 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뭐니까? 발목이니까. 바보들아. 그래서 길이가 1대 4면 이동한 거리 비율도 1대 4거든. 맞아. 그랬을 때요. 요 길이비가 얼마냐면 길이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간 길이가 2m일 때 내가 이거 돌린 길이 얼마야? 1m야. 조금만 돌려도 물고기가 빨리 움직여. 알겠어? 물 밖으로 빨리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내가 이동한 것보다 물고기가 움직인 거리를 더 길게 하려고 더 많은 힘을 줘도 그걸 써야 돼. 알겠어? 그래야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모든 도구들은 목적에 맞는 도구를 만들어야죠. 무조건 힘을 줄인다고 좋은 도구는 아니라고요. 어떨 때는 힘을 더 줘도 좋은 도구죠. 예를 들어 맨날 너네가 하는 눈썹 정리하는 쪽집게 있잖아, 여자애들. 그 쪽집게는 미세하게 있는 요거 한 가닥 한 가닥을 뽑는 미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줘도 그 쪽집게 써야 되거든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있구나. 은혜.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뭐래요? 젓가락 사용해서 그래요. 맞냐? 젓가락을 사용해서 미세한 걸 잡아내는 그 능력 때문에 머리가 발달한대요. 뇌세포가. 그럼 젓가락 지게요. 빨리 얘기해. 작용점 어딨어? 작용점 어딨어? 여기. 김치 잡는데. 힘점 어딨어? 여기. 이게 힘점이지. 받침점 어딨어? 여기. 알겠어? 이거 지뢰야. 알겠습니까? 오! 지뢰 맞아! 됐어. 또 이런 도구 있지. 정신 좀 차려. 또 이런 도구 있지. 이렇게요. 도르를 처럼 생겼는데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니구나. 자, 작은 바퀴 쪽에 이렇게 물체를 따라 놓고요.
긴 바퀴 쪽에 있는 실을 당겨요. 맞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축바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면 이 축바퀴가 지뢰입니다. 사실은 받침점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 이 자체가 그냥 지뢰야. 짧은 쪽, 긴 쪽. 보이냐? 이거 길이가 1대 요거 길이가 2라고 치자. 그럼 길이가 1대 2니까 힘의 비는 2대 2거든. 그러니까 100N짜리 당길 때 얼마만 힘들면 50N 2구조야. 이게 축바퀴야. 이게 뭐야? 도라이버야. 뭐라 그래? 도라이버? 그걸 누르면 뭐라 그러냐? 왜 나사 이렇게 돌릴 때 쓰는 거? 드라이버.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나사 돌리는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손잡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거 돌리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나사가 이렇게 뽑아지잖아. 어떻게 그려? 최선 다했는데 이런 거지. 그랬을 때 요거 알겠냐? 네, 축바퀴 구조 요한 거고 지뢰 요한 거 알겠냐? 이런. 손잡이가 두꺼울수록. 그렇죠. 손잡이가 두꺼울수록 힘이 적게 들어오는 거죠. 알겠냐? 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 핸들이에요. 자동차 핸들이야, 이렇게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다 지뢰야. 알겠어? 이걸 이용하는 게 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도를 낸대요. 무식한 중학교 학생들이라서. 왜냐하면 중학생이 무식한 게 아니고 지금 개편된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막 개편되는 중에 어떤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느냐에 따라서 많은 걸 배우는 아이들, 물론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근데 배우는 게 쉬워서 시험은 잘 보겠지만 아는 게 별로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후자 쪽이에요. 교과 내용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아는 게 별로 없죠. 됐죠? 이렇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도르래가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그 단어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 태반입니다. 여기에 100N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실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뺑글뺑글 돌면서 물체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 자,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르래와 이 도르래는 전혀 달라요. 자, 실을 잡아당기면 이 새끼가 뺑글뺑글 돌면서 얘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도니까 도르래입니다. 맞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도니까 도르래인데 얘가 돌면서 물체가 올라갈 동안 얘 같이 올라가니? 아니죠. 얘는 이제 이 높이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합니까? 고정도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어떻게? 근데 이 실을 당겨보세요. 그럼 얘 올라가죠? 그러면 이 도르래. 네, 얘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실이 이렇게 되어서 도르래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물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르래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합니까? 움직이는 도르래, 움직 도르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식 명칭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보면 얘 들어 올릴 때요.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할까요? 이거 들어 올릴 때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얘를 1m 들어 올리고 싶은데 20 몇 미터 내려야 될까요? 이거 1m 똑같이 올라가고 싶은데 이 실 얼마나 당겨야 될까요? 2m잖아요. 이거 지대요. 아까랑 똑같이 내려봐. 받침점이 몇이야? 길이비 몇 대면? 1대 1이야. 그죠? 원의 중심에 받침점이 있기 때문에 반지름 똑같잖아요. 그래서 길이비가 1대 1이라고요. 납득하니? 길이비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러니까 힘의 이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00N짜리 들려면 몇 N의 힘 필요해? 100N의 힘 필요해. 됐어? 그래서 얘를 땅바닥으로부터 1m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이 실 얼마나 되니까? 1m 내려. 닮은 비여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1m 내려.
그러면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얼마입니까? 100N짜리 물체가 1m 올라가죠? 한 일. 100N의 힘으로 1m 올렸어요. 한 일 얼마입니까? 100줄이에요. 맞아? 네. 근데 사람이 한 일. 보세요. 똑같이 100N의 힘으로 1m 올렸어요. 사람의 힘도 100줄이야. 자, 제가요.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고정도를 썼어요. 근데 힘도 안 줄여. 움직임 거리도 안 줄여. 한 일도 안 변해. 이거 왜 써? 이 병신 같은 도구를 왜 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도르래입니다. 고정도르. 저걸 엄청난 돈을 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서 쓴단 말이죠. 이렇게 도구 만드는데 다 왜 쓸까요? 저 바보 같은 도르를. 저기 밑에 있는 것까지 손이 안 나. 저기 밑에 있는 데까지 손이 안 닿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목적은 뭐냐면 고정도르를 쓰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위쪽으로 원래 힘줘야 되는데 고정도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힘을 아래쪽 방향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도르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힘의 방향을 시킬 수 있다. 전환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들이 썼던 뭐가 있냐면 조상들이 썼던 두레박 들어는 봤니? 네. 옛날 사람들은 수동을 안 쓰고 뭐 썼어요? 우물물 길어 마셨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어디 올라갑니까?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죠. 네. 옛날에 사람들이 자살할 때 어디로 뛰어내렸을까요? 우물. 왜요? 우물은요 지하수가 있는 깊이까지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에 있는 물이 고여서 그거 길러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속에 물이 있는 데까지 팠을 때 그 깊이가요 10m, 15m 이렇단 말이야. 거기까지 파놓고 나면 땅속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고여. 그거를 위에서 사람들이 두레박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해서 길러서 먹는 거였어. 조선시대 때. 맞니? 그러면 이 땅으로부터 10m 깊은 곳에 물이 있는데 물 뜰 때마다 다이빙해서 물 떠서 올라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레박을 연결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두레박을 연결을 하면 됐죠? 네. 밖에서 실을 내리면 얘는 올라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힘의 이득을 볼 수 없지만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런 혜택을 보겠다고 쓴 게 그 정도예요. 근데 뒤진다. 졸려도 일어서. 알겠어? 졸지 마! 일주일에 한 번 본다. 딱 3시간 하는 수업이다. 그 수업으로 물리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 하고 있어. 정신 이빠이잖아. 우리나라 중상위권 아이들 수능 점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수학하고 영어는요 중상위권 아이들 다 중상위권이니까 레벨 비슷해. 모자르면 각각의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 다니면 되고 영어학원 다니면 돼. 다 있잖아. 격차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과학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과학학원 많죠? 고등학교 과학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지방 가면. 여러분들은 목동이라고 하는 교육권의 혜택을 받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외곽지대만 가세요. 선생님 인천 살거든요. 인천만 가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학원들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선행지수가 달라요. 지역차에 따라서. 그래서 학군이라는 걸 향해서 이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한테 너네가 원하면 올림피아드까지 수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풀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학군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그런 곳이 없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되죠. 되겠지? 자, 음직도 그래요. 잘 봐. 받침점 어떻게 해? 얘 받침점 어떻게 해? 음직도로에 이렇게 생겨서요. 여기에 있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얘랑 똑같이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쪽에서 당연히 힘을 줄 거고 그래서 이 실을 당긴 길이가 있겠지? 맞아? 몇 뉴턴의 힘 주면 되는 줄 알아? 이거 50뉴턴의 힘만 주면 돼. 고정도레와 똑같이 생겼지만 고정도레는 100뉴턴의 힘 줘야 되는데 나는 50만 힘을 주면 되는 도구야 얘가. 다르다고 구조가. 얘하고.
그러니까 실이는 여기가 받침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용점의 길이, 여기까지가 힘점까지의 길이야. 알겠어? 그러면 길이가 몇 대 몇이니? 1대2야. 길이가 1대2니까 힘의 비가 어떻게 되니? 2대1이야. 그래서 옹집도로에는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의 힘만 줘도 물체를 당길 수 있는 그 정도로는 1종질이고요. 옹집도로에는 2종질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알겠어? 이거야. 원리가 달라. 알겠냐? 자, 그래서 옴직도로에는 이런 식으로 받침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길이를 1대2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는 100N이지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50N이면 돼. 오, 물체의 무게보다 절반만큼의 힘만 줬네? 와, 옴직도로에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도구네. 이거를 물리에서는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가 옴직도로래요. 됐어. 근데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물체가 1m 올라간대. 1m 올라가기 위해서 나 힘을 막 당겨줬을 거 아니야? 몇 미터 당겨줬을까? 얘 1m 올라갈 때요, 내가 당긴 힘 실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아니요, 2m. 왜요? 이거 1m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실도 1m 줄어야죠. 이 실의 길이도 1m 줄어야 돼. 그걸 당겨서 없애준 거야. 합이 얼마? 2m야.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겨야 되는 길이가 와, 얘가 한 2배 늘었다. 이거죠. 그럼 한 일은요. 힘 곱하기 이동한 거예요. 알겠어? 얘 한 일 얼마입니까? 100줄. 얘 한 일 얼마입니까? 100줄. 보여요?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힘의 이득을 본 거에 역수만큼 거리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옴직도를 내가 힘을 2분의 1로 줄여서 좋아할 일이 아니야.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2배야. 어떤 지뢰를 이용해서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길이가 1대4면 2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눌러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50N밖에 안 된다고요. 힘은 줄어. 4분의 1로. 근데 얘를 1m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줘야 되는 거리가 뭐야? 4m였잖아. 맞지? 이동해야 되는 길이는 4배 커져. 그러니 힘의 이득을 2분의 1만큼 힘을 반으로 줄이면 거리는 2배. 힘을 4분의 1로 줄이면 거리는 4배. 힘을 10분의 1로 줄이면 거리는 10배.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예외가 없어. 그래서 어떤 줄 알아? 한일에야는 무조건 같아. 네.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똑같습니다. 이걸 이에는 이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한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라고 하는 이 긴 말을 줄여서 도구를 사용할 때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동안 중학교 때 여러분들 교과 개편되면서 못 배운 것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돌림이 오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됐죠?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서 한일의 양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근데 선생님, 3종질에는 힘의 손해를 보잖아요. 네, 힘이 2배 커졌어요. 그 무슨 말이야?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일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일의 이득을 보는 도구는 만들 수 없다. 알겠어? 일의 양이 달라지는 도구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일의 이득은 어떤 도구도 이득을 줄 수 없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의 원소리가 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에서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받고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못 보는구나. 그게 바로 받침점의 위치가 달라져 하나는 1종질에 하나는 2종질에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게 돌림힘. 알겠냐?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돌림힘에 대해서 했으니 거기에 27페이지 돌림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찌릿찌릿 나와 있어. 그죠? 넘기시고요. 28페이지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지뢰야. 그 지뢰를 이용한 도구들이 밑에 나와 있네. 고정도를 해. 가로치고 써. 일종지뢰. 움직도를 해. 가로치고 써. 이종지뢰. 알겠어? 그리고 축바퀴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싸그리 지뢰야. 지뢰. 지뢰의 또 다른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돌림힘 평형일 때가 가장 물체를 움직이는 최소한의 힘이 들 때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돼. 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 풀 수 있어요? 30페이지, 31페이지가 다 싸그리 돌림힘으로 문제를 푸는 얘기들이겠죠. 됐냐? 자, 그랬을 때 55번 해봐. 55번. 해봐. 자, 보시면 55번 보시면 그림은 작은 바퀴와 큰 바퀴로 되어 있는 이걸 그냥 줄여서 축바퀴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자, 10cm와 40cm의 반지름을 갖는 두 개의 축바퀴를 만든 거예요. 두 물체 A, B가 매달린 채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정지라는 단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가 압축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지. 이거 한 번만 다시 보자. 자, 꼬맹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본 적이 있을까? A라는 물체에 양쪽으로 16N의 힘을 줘요. 얘 뭐하니? 정지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16N의 힘을 줍니다. B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요. 이게 뭐하고 있을까요? 얘 회전합니다. 그럼 이거 정지야? 아니죠. 그럼 정지의 의미는 뭐야? 얘요. 이렇게 16N의 힘을 줍니다. 얘 뭐합니까? 얘는 가죠? 이거 정지야? 이게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닐 때만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지라고 하는 건 물체가 이동하니 아니 이동 안 해야 돼. 그치? 그쵸? 네. 물체가 이동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돼. 또 얘처럼 회전하니 아니 회전도 안 해야 돼. 그런 상태만 참다운 정지야.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 정지되어 있어. 그러면 이동만 안 하면 정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동만 안 하면 정지야 라고 나는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정지라는 건 이동만 안 해야 정지가 아니고요. 회전조차 안 해야 정지라고. 맞아? 이동도 회전도 안 한 상태를 우리는 정지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이것만을 우리가 그동안 정지라는 얘기를 얘기한 거였다. 정지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건 역학적 평형 상태여야 됩니다.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꼬매가 물체가 회전하지 않은 데가 어떨때요? 돌림이 평형일 때. 맞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이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회전하지 않는 상태, 멋진 말로 돌림이 얘는 돌림이 평형이야. 그래서 회전 안 해. 근데 얘는 돌림이 평형이 아니야. 그래서 이 새끼 회전해. 이 얘기야. 맞지? 이동은 어떨 때 해? 라고 하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 왜 얘는 이동 안 해? 알짜힘이 여기라서. 그치? 얘는 왜 이동해? 알짜힘이 있어서. 됐죠? 라고 하는 알짜힘을 우리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힘의 평형 상태여야 정지된 물체가 움직이지 않죠. 맞죠? 힘의 평형 상태여야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아요. 돌림이 평형이에요. 회전도 안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A 경우밖에 없어요. 이 A 경우는 힘의 평형 상태이고 돌림이 평형이라서 정말 정지예요. 라고 하는 A만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A만. 근데 B는요. 알짜힘 얼마? 알짜힘 얼마? 0. 10뉴턴, 10뉴턴. 알짜힘은 0. 그래서 힘의 평형은 돼. 근데 돌림의 평형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옆으로 가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회전은 해.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은 성립하나 돌림의 평형이 성립하지 않아.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평형이 성립한다라고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요. 얘는 알짜힘이 얼마예요? 10. 그래서 이동해요. 알짜힘이 있어서. 힘의 평형이 아니에요. 근데 회전을 하니? 안 해. 회전을 안 해. 돌림이 평형이야. 맞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물체의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물체가 평형이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실은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다 성립하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통칭해서 그냥 평형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 상태. 알겠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 힘의 평형 이거 그 중에서 힘의 평형한 거고 그리고 돌림의 평형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완벽한 정지는 역학적 평형 상태야. 이해하니? 이해하니? 이런 얘기야.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바퀴요. 축바퀴에서 양쪽에서 길이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가 4대 1입니다. 그래서 A가 2kg니까 B는 0.5kg짜리만 매달아 놓으면 돌림이 평형이 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됐죠? 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멋진 오빠 53번. 됐죠? 여러분 몇 달 후에 군대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
뭐냐? 53번. 30페이지에 있어요. 30페이지에 있는 53번 보시면 질량이 60kg의 사람이 그림과 같이 엎드려 팔과 다리로 몸의 수평을 유지했을 때 팔과 다리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점이 바로 받침점인 거죠.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의 무게중심점이 여기라고 치자. 되겠냐? 네. 그림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니까. 그냥 그림 봐. 그죠? 무게중심점이야. 자, 그 무게중심점으로부터 내가 받치고 있는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이게 0.5.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1m. 다 필요 없죠?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받침점으로부터 1대2의 길이비야. 그러면 힘의 비는 2대 1이야. 그러니까 50kg인 이 사람, 60kg인 이 사람의 무게 중에 40kg이 여기에 쏠려 있어. 되겠냐? 20kg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게 중심점이 이 길이에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면 모양 열나 이상하게 생긴 돌들을 됐어? 네, 잘 올려놔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물체가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그 물체의 무게 중심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받쳐놓으면 돼요. 그럼 안 쓰러져요. 됐죠? 그게 균형 감각 아닙니까? 됐죠?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그 물체의 무게 중심점만 잘 받치고 있으면 얘 한쪽으로 안 쏠려. 알겠습니까? 요거야. 됐지? 네. 그래서 요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엎드려 있을 때 팔과 다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요, 이 사람의 무게만큼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거 40kg니까 40N. 여기에 작용하는 거 됐어? 20kg니까 200N이 작용해. 이렇게 가면 되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보자.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요. 꼬맹아, 좀 잘 사는 집 애기들은 어렸을 때 뭐를 보면서 자랐다? 모빌. 잘 살아라. 자,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모빌이라는 걸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다. 모빌이 뭐냐? 위에 딸랑딸랑.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돼서 별 달아놓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돼서 네, 뭐 이렇게 새 달아놓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배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균형이 유지돼. 이게 모빌이잖아. 맞냐? 본 적 있냐? 잘 사는 집 아이들만 봤을 텐데. 어렸을 때 이런 거 됐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얘 됐죠? 네, 얘 200N이라고 치자. 얘 100N이야.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안 기울었어.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 그러니까 안 기울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결국은 1대 2의 위치에 놨는데 자,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 작용하죠. 얼마? 200N, 100N. 아래로 당기는 힘 얼마? 300N이야 결국은. 그죠? 얘들아 정신 좀 차려. 300N이야. 근데 안 떨어지잖아. 이유가 뭐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니까? 300N이니까 그래서 납득하냐? 여기 있는 별이 얼마냐면 600N인 것이다. 납득하냐? 그랬을 때 이 길이비가 얼마로 해놓으면 이게 가능하냐? 네. 무게비가 2대 1이니까 길이비가 1대 2면 가능한 구조잖아. 근데 여기가 20cm래. 여기 몇 cm냐? 40cm 튀어나오게 하면 돼. 됐어? 이게 모빌의 원리야. 알겠지? 이게 돌림의 평형이야. 알겠냐? 이렇게 된다고. 정신 차려. 자, 이렇게요. 막대기 있어. 막대기 있는데 일각계는요. 막대의 무게 무시. 막대의 무게를 무시하고 받침점 여기 있어. 여기에 물체가 당기는 힘이 200N이야. 그리고 내가 손으로 눌러주는 이 힘이 얼마냐? 100N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되니? 네, 1대 2여야 이 균형을 맞이하겠죠. 됐어? 네. 근데 이 막대도 무게가 있어. 2단계야. 막대도 무게가 있죠. 그게 현실이잖아. 막대도 무게가 있어.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균일한 막대 얘요. 얼마라고 할까요? 4m짜리 막대야. 그리고요. 여기에 됐죠? 이 막대의 무게가 얼마냐면 100N이라고 합시다. 그럼 막대의 무게 중심이 어디냐? 균일한 막대일 때 막대의 무게 중심이 좀 어디냐?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지점에 얼마요? 100N이라는 힘이 쏠려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요. 내가 여기에 100N의 힘을 누를 거야. 그러면 받침점에서부터 물체까지의 요 길이가 얼마면 이거 가능해? 수능 버전이야. 야, 얼마면 가능해? 이게 원래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어. 너네만 못 배운 거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요. 됐죠? 첫 번째, 얘 힘의 평형 성립해요. 균형을 유지하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총 얼마일까? 얼마일까? 얘 100, 얘 100, 얘 100. 무슨 얼마야? 400인데 왜 안 떨어져? 위로 올리는 힘이 400이던 얘기야. 어디서 위로 올릴까? 여기 받침점. 얘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400이잖아. 그래서 보면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손가락 갖다 대봐. 손가락 뼈 부서지지. 왜? 이 400N의 힘 받아서 그래. 알겠어? 네, 힘의 평형이야. 납득하냐? 어? 힘의 평형 유지해야죠. 그래야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받침점에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 손가락 끼잖아? 이 손가락 못 써. 더럽게 아파. 못 믿기면 가서 실험해봐. 되겠지. 이렇게 작용해. 받침점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도 얘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균형도 유지하는 역적 평형을 유지할 거야. 그럼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작용하니까 받침점에서 400N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 납득했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면 되겠니? 라고 하면 그만 잘 봐.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 힘은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해주는 돌림으로 줘. 맞지? 이 힘은요. 받침점에 딱 있으니까 받침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0이야. 그래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를 회전시키지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 힘은 무시해. 그 다음에 이 힘은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으로 줘요. 막대의 무게도. 이 힘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됐어? 근데 어느 쪽으로 회전하지 않는 건 딱 하나. 반시계 방향의 돌림과 시계 방향의 돌림이 뭐해서 그래? 같아서 그래. 맞니? 그 중에서요. 시계 방향의 돌림이 얼마 작용합니까? 라고 하면 200N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A만큼 있을 때 그래. 됐죠? 자, 두 번째요. 시계 방향의 돌림이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계산해야죠? 계산해야죠. 자, 100N의 힘이요. 얘는 정확하게 어디? 가운데 2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러면 받침점부터 얘까지 거리는 2 빼기 A 하면 되죠? 네. 그래서 2 빼기 A 그래서 이거랑 더하기 또 하나 시계 방향 돌리기 있죠? 네. 맞아? 네. 100N의 힘을 어디다 줄 거냐? 예. 4 빼기 A만큼 떨어진 곳에 준 거죠. 맞냐? 미지수 하나, 방정식 하나, 높으면 병식. 이거죠. 납득하냐? 네, 해보자. 자, 머리 있으면 공 띄고 가고 싶은 본능. A 모을게. 얼마? A는 얼마?
얘기냐? 이 얘기다. 이거 계산이 수능. 그죠? 너는 지금 수능 문제 푸는 거야. 이거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생각을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 차분차분하게 보면 이렇게 가면 돼. 됐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어떡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림힘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저한테 10분만. 너네 이제 내신 수업 가는 사람 있어요? 이거 끝나고? 없어. 됐죠? 네. 그럼 10분만 저하고 더 해도 무방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림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돌림힘을 통해서 역학적 평형이라는 개념까지 짚어드렸거든요. 여기까지 배웠다면 이제 네. 자, 나와봐. 저요. 네, 나와봐. 여기부터. 이빨 딱 붙여. 그쵸? 자, 안정도. 선생님이 100만 원 준다. 네가 내 시험에 통과하면 100만 원 벌고 하자. 됐죠? 네. 100만 원 벌어서 효도하자. 알겠냐? 네. 자, 발바닥 붙여. 왜? 나는 100만 원 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 네. 자, 엉덩이다 붙였어? 네. 자, 이 새끼 무게중심 어떻게 해? 사람의 무게중심 좀 어떻게 해? 그리고 잡아. 거기야? 오케이. 됐죠? 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도구가 뭘까요? 안정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물의 안정도. 이 건물 안정해. 됐어. 안정도. 라고 하는 건 안 쓰러진다는 거죠. 그죠? 피사의 사탑이 안 쓰러지는 건 아직 안정한 때문에 그래. 이거예요. 그럼 안정도는 뭐야? 라고 하면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뭐예요? 마치 어떻게요? 이 새끼 절대로 안 쓰러져. 맞죠? 얘 무게중심죠? 여기 있어. 맞죠? 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래쪽이 통통해야 무게중심점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야 안정적이야. 무게중심점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적이야. 그래서 고층 빌딩이죠. 그치? 아래가 무거워야 안정적이고 무게중심점을 최대한 밑으로 끌고 내려가야 안정적이야. 다리가 짧을수록 안정적인 거야. 쓸데없이 긴 새끼들은 병신인 거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알겠냐? 다리가 짧은 게 좋은 거야. 알겠지? 네. 두 번째. 그럼 왜 선생님 이렇게 안 만들어요? 왜 이렇게 안 만들어요? 라고 하면 무게 중심점이요. 바닥면 아래에 항상 그래서 바닥면이 이거거든. 요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바닥면이 이거예요. 이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점이 들어가 있으면 이 색이 절대 안 써져요. 그러면 어떻게 길려? 이 새끼 대가리 여기 왔어. 그래도 무게 중심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바닥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요. 쓰러지지 않아요. 알겠니? 알겠니? 내내 가끔 가다가 놀이동산 가면요 어떤 아저씨 있어요? 누구예요? 삐에로 아저씨. 야, 삐에로복 입은 아저씨 있잖아. 신발 이따시 큰 거 신고 다니는 아저씨. 되게 불편하게 걷죠? 절대 안 넘어져요. 이 아저씨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도 돌아가요. 알겠어요? 왜? 이 아저씨 무게 중심점 때문에 넘어져. 이 바닥면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안 쓰죠. 알겠냐? 자, 얘 바닥 신발 크기. 알겠어? 이게 얘 바닥면이야. 그리고 여기 무게중심 여기서 자 지금 얘의 구조의 안정도는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기울 겁니다. 이렇게 기울 겁니다. 됐죠?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도 안 넘어지죠? 왜? 네가 기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본능적으로 궁뎅이 뒤로 빼요. 그래서 항상 배꼽이 이 바닥면 안에 있게끔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넘어져. 안 넘어져. 맞냐? 그래서 엉덩이 뒤로 못 빼게 저기 너 붙여놓은 거야. 내가 100만 원 주겠어? 안 주지. 그죠? 이제부터 엉덩이 뒤로 안 빼고 기울이면 배꼽이 바닥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 새끼가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죽였다고. 어?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연구하면 노벨상 받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야. 납득하냐? 자, 넌 최선을 다해서 버텨야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쓰러지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배꼽에 손, 둘, 손 다. 자, 이제 엉덩이 질러 붙였지. 됐죠? 네. 뒤꿈치 딱 닿지? 네. 자, 기울여 보죠. 자, 배꼽 밖으로 바닥 밖으로 배꼽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버티셔야 됩니다. 자, 배꼽에 헤! 내가 이 실험을 10년째 하고 있어. 한 놈도 못 견뎌. 알겠냐? 이게 거물의 안정도야. 이게 거물의 안정도야. 집에 가서 해봐. 벽에 붙어서 배꼽이 밖으로 나왔는데 나 안 쓰러져? 너 그날부터 너무 쓰면 돼. 평생 먹고 살아. 알겠냐? 이거야.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물리는요 뭔가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레벨 1에서 뭔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겠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됐죠? 벽도 있다고 쳐. 무게중심 여기 있겠지. 바닥면이 이거겠지. 이 새끼 기울여. 어느 정도까지 기울여도 다시 오다가 그 다음에 기울이면 쓰러지거든요. 그 쓰러질 때까지 보면 사실은 얘를 살짝 기울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살짝 기울이면 여기서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면 무게중심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바닥면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을 때 바닥면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은 그래도 살짝 기울였다 놓으면 제대로 돌아가. 되겠냐? 네.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요거를 벗어나 여기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기우는 동안은요 무게 중심점이 위로 올라가도 들듭니다. 그랬다가 바닥면을 벗어나는 그 순간 얘가 뭐 한다고요? 쓰러진다. 알겠지? 그래서 건물을 안전하게 하려면 바닥면을 뭐하게? 넓게. 무게중심은 최대한 아래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정적인 겁니다. 되겠죠? 이게 건물의 안정도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고충 필드가 적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건 다 아래쪽. 괜히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몸의 구조를 보시면 하반신이 뚱뚱할수록 안정적이고 상반신이 뚱뚱하면 대단히 불안정해요. 알겠어? 다리는 짧을수록 안정한 거야. 됐냐? 네, 발 사이즈는 클수록 안전한 거야. 알겠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아, 안정도라는 게 그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31페이지에 56번 31페이지에 56번 보시면 다음에 여러 가지 물체들을 끼웠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넘어지는 거 하다는 얘기죠. 그건 바닥면 안에서 무게중심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넘어질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어떻게 넘어질까? 네, 4번이겠죠. 또 4번 하나? 네, 그런 거예요. 됐죠?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져라고 하는 거 너무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건 불안정한 거고 바닥면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납득하겠어? 이런 얘기야. 수업 시간에 쳐 조른 연놈의 새끼들 쳐 죽인다. 물리하기 전날은 잘 자다가 와라. 이것들이 눈에서 피나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문제 풀
풀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해서 오세요.